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의 긍정적인 발언에 이어서 어제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또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0.74% 상승하면서 2,40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에는 한때 2,422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어제 코스닥 지수도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0.24% 상승한 65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2부 시간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지금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마련해드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부의 첫 시간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신동환 대표께 구체적인 시황 분석을 듣기에 앞서서 지난 추천주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예,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저희 매일매일 이렇게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일자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포트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 종목이 보이는데요. 롯데 정밀화학과 GS 또 덴티움이고요. 5월 17일에 주셨던 G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또 살펴볼까요? 네, 6월 26일에 주셨던 LG이노텍부터 7월 3일에 현대 HCN까지 지금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수익은 6.5% 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7일에 현대해상은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지금 14%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어제 주셨던 7월 13일에 추천주 흥국화재는 신규 편입된 이후로 벌써 1.6%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볼까요? 5월 23일에 매도 사인을 주셨던 한국종합기술과 또 더 좋은 비주온이 각각 39.2%, 22.2%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7월 13일에 매도 사인 주셨던 후성은 21%의 수익률을 기록해서 베스트 필살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을 멘토로 삼고 함께 주식 사셨던 분들 큰 수익에 지금 환호하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오늘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 대표님? 예, 5월 17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GS입니다. 종목 코드 078930. 자, 이 종목은 5월 25일 1차 목표가가 도달하여서 물량을 80%에서 90% 축소를 하였습니다. 자, 현재는 10%에서 2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11.7% 정도의 상승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정유업종의 하반기 이익 개선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자,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82,000원까지 끝까지 갖고 하시면서 물량은 축소하면서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월 29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세아베스틸 종목 코드 00143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6.5% 상승 중에 있고요.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스크랩 가격 하락 영향으로 안정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프레드 개선세가 연말까지 지속 전망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것은 목표가 도달 시 물량을 80% 90% 축소 후
10%에서 20%는 갖고 가시기 바라고요. 52주가를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단 한 주라도 갖고 가는 전략을 한번 해보시면 누적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GS와 세아 베스트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옵션 만기지만 추세는 어떻게 살아있다. 추세는 상방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옵션은 콜 매수를 오버하거나 풋매도를 매매를 해라. 또는 항생지수와 S&P는 추세에 똑같이 살아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하락하고 팔라고 하고 현금화를 시키는 이유는 완전히 꺾였을 때 청산을 하고 물량을 줄여도 늦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자, 항생지수 오늘도 상방으로 보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6,309가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방 매수를 보시고요. 혹시나 항생지수를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26,309가 깨지면 26,232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이 종목 어저께 저희도 매매했지만 상방으로 해서 수익을 좀 크게 냈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5.88이 지지가 됐을 때 상방입니다. 혹시나 유가를 매매하고 싶으면 좀 안 오면 안 사도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45.58이 깨지면 45.51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횡보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어저께 금도 저희는 이제 하방으로 했습니다. 자, 1218.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방 매도. 자, 금을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하시다. 안 오면 안 산다는 마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1218.5가 혹시나 돌파됐을 때 1219.8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은 횡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횡보. 자, 위에서는 1.14, 535 부근에서 저항, 하방이고요. 밑에서는 1.14, 185에서 지지, 상방입니다. 상방.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보면은 6월 19일이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2451.50입니다. 지금 현재 S&P 500 또한 횡보 상방으로 보고요. 자, 밑에서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43.25가 지지가 됩니다. 여기서 상방. 혹시나 S&P를 매매하고 싶으면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자, 2443.25가 깨지면 2437.7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주시되 될 수 있으면 코스피, S&P, 항생은 매수로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매수로 물리는 게 아직까지 낫다. 왜?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위아래는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옵션 만기를 맞았던 국내 증시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도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옵션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필살 종목까지 공개해 주십시오. 예, 우리 주식만 매매하시는 분은 또는 선물 옵션 해외 선물만 매매하시는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동일하게 주식도 하시고요. 선물도 하시고 해외 선물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은 주식 시장이 좋기 때문에 비율을 내 물량의 80%, 90%를 주식에 하시고요. 10%, 20%만 선물과 해외 선물로 워밍업을 하시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2402.29가 지지가 될 때 지속 상방입니다. 물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속 자신있게 홀딩해 주시고요. 자, 혹시나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 종목을 진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2402.29가 깨지면 2395.92 부근에서 물량을 진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선물 옵션을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도 횡보 상방. 자, 선물 지수는 316.25가 지지될 때 상방 매수로 보시고요.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316.25가 깨지면 315.6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역행에서 매매하시면은 횡보 때는 물타기에서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추세 한 방향으로 갈 때는 손실이 커집니다. 될 수 있으면은 시장에 대응해서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시장보다 못합니다. 순응하시고 겸손하시고 대응하시면서 그냥 시장에 맞춰서만 매매해 주시기 바라고 콜 옵션 매수나 또는 풋 옵션 매도 또는 선물 매수로만 당분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맞춰서 필살 종목 드리겠습니다. SG 충방입니다. 종목 코드 001380. 자, 이 종목은 자동차 사업 및 방적 사업,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약 50%가 자동차 사업 부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고급화 제품인 특수사의 수요 증가와 자동차 시장의 호조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을 전망으로 봅니다. 최근 자동차 부품 업체에 잇따른 인수합병을 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로 변신을 통해서 매출이 3천억의 달성을 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성장되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000원입니다. 손절가는 4,000원이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하락합니다. 이거에 맞춰서 선물과 해외선물을 모의투자든 증권사를 통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SG 충방이었고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 꼭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투자의 규제 김기민.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KM 인베스트먼트의 저희 김기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서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종목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전일장 특징주를 먼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어제장에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사도 되는 종목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볼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이렇게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삼성전자의 상당 끝은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겠죠? 250만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김기민 팀장님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긍정적 의견을 드리는 거는 물론 지금 신규 진입해서 또 이제 수익을 보기에는 이미 좀 우리가 느낄 때 피로감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온 가격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더 충분한 그 상방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이 튼튼한 거를 저는 상당히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이나 앞으로 이런 이제 반도체 쪽 시장을 보더라도 밀릴 것보다는 앞으로 좀 더 성장할 것이 좀 더 열려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쪽으로 하이닉스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저는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굿 의견 드렸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영철 팀장께서는 여전히 부정
부정적이시네요. 여전히 부정적인 거는 여전히 손이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뭐 매수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실적이나 아니면은 뭐 향후 이익의 추가적인 뭐 증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가는 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있고 네. 뭐 노라고 들은 거는 이제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쉽게 손이 안 나간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포함하지 않고 삼성그룹주를 뭐 지속적으로 뭐 방송에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삼성그룹 ETF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삼성전자 한 주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이나 아니면은 위치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그런 쪽으로 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노를 드린 건 아니고 충분히 뭐 삼성전자 가격적인 부분들이나 뭐 위치적인 부분이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뭐 접근을 해봐도 뭐 무관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전히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김영철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시는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어제장 특징주 계속 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민감주가 강했었죠. 철강주 중에서 대표주인 포스코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포스코는 다르게 엇갈리네요. 김영철 팀장님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일단은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철강 업종 이쪽 섹터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쪽 수요, 그러니까 중국 쪽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 정책 이슈, 뭐 반덤핑이나 아니면 관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적으로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 그러니까 종목에 이제 손이 쉽게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이슈들이 좀 나왔을 때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7월 14일 금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이틀째 경신을 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잠시 뒤에 분위기 보겠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제 252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장중 고점까지는 아니고요. 0.5% 강한 254만 2천 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어제 7만 원 주가 돌파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1.42% 급등한 7만 1,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체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0.6%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 포스코는 어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살짝 눌려가네요. 0.6% 조정이 나옵니다. 그 밖에 삼성물산, 네이버, 한국전력, 삼성생명,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강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신한지주는 0.2% 정도 소폭 밀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좀 살펴볼까요?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19포인트로 전일보다 0.4%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중 고점은 2,422포인트였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거래를 마친다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경신이 되는 거겠고요. 코스닥 역시 이틀째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요. 어제보다 0.28% 오른 654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볼게요. 코스닥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 지금 출발 분위기를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1위, 셀트리온이 0.2% 정도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메디톡스, CJ, ENM, 로엔, 코메판까지 오늘 2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이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SK 머티리얼즈가 1% 오르면서 19만 1,200원에서 지금 거래가 형성돼 있고요. 바이로메드, 컴투스도 오늘 강세입니다. 컴투스는 1% 정도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보합권 내 마감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오름세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저희 군대 증시 출발 분위기 봐드렸고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추천주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지난 5월 12일에 주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무려 5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대단하죠.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 잠시 뒤에 의견 듣겠습니다. 김기민 팀장님의 종목도 있습니다. 금호산업인데요. 6월 9일에 추천하셨으니까 지금 추천하신 지 한 달 정도 된 겁니다. 수익은 25%가량 나고 있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 추세가 완벽히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한 30만원대 위쪽까지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지금 한 10% 정도 이제 뭐 밀려 내려와서 27만원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IT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뭐 시장에 또다시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수급이 그쪽으로 좀 쏠리고, 그 다음에 이쪽 섹터에서는 코오롱 생명과학 이슈가 조금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살짝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21선, 기술적으로는 21선 부근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장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밸류에이션 이슈나 아니면은 그 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는 이제 시장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삼성 그룹주 내에서의 위치, 요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심하다 접근을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관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매수 관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리뷰 들어봤고요. 김기민 팀장님의 금호산업도 들어봐야겠죠. 네, 바이오로직스하고 하려니까 부끄럽네요. 한 달 만이거든요, 금호산업은. 그렇긴 하죠. 근데 예. 이제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펀더멘털이 튼튼했고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주가에는 어디까지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행 EPS의 함수입니다. 근데 주가는. 근데 이제 그 EPS를 또 여러 가지 이제 방해하는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가 과연 이제 투자 철학에 맞느냐 아니면 투자 철학하고 큰 연관이 없느냐인데, 그때 이제 내부적인 이슈였고, 그게 이제 해결되면서 그냥 적정 주가를 찾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당시 목표 주가는 한 15,000원 정도 봤었는데, 차익 실현 이제 하시면서 비중 조절하시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더 오를 거라는 기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러면 주식은 계속 놔두면 이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적정 주가를 받으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돼 있고요. 또 그리고 계속 그 회사 주가는 오르는 계속 우상향하거나 계속 우하향하지 않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적정 시점에 이제 그 매물들을 매도하고 또 새로운 매수를 하는 게 또 그게 이제 진정한 주식 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금호산업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의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투자의 기재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신 김기민 팀장님, 오늘의 추천주는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비철금속 쪽이나 아니면 소재, 시클리컬 업종 쪽으로 앞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포스코, 풍산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좀 괜찮았고, 일전에 이제 풍산을 그런 이제 관점에서 순환매 측면에서 이쪽으로 좀 수급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풍산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한 4만원대에서 지금 한 47,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 섹터에 대한 순환매 그리고 움직임들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고려아연 쪽으로도 충분히 매수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술적인 위치적인 부분들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주 수준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전 뭐 강한 음봉 내려오면서 밀려 내려왔었던 50만 원대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밀려 내려간다라면 한 43만 원대, 44만 원 뭐 이쪽 아래쪽에서는 뭐 정리를 하시는 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나스미디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신고가를 기록을 해서 뭐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뭐 요즘 시장 뭐 대형 IT주들 뿐만 아니라 일부 코스닥 중소형주에서도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되는 종목인데 꾸준하게 수급이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뭐 한 1, 2주 뒤에 보면은 예전 가격대에서 상당폭 올라와 있으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나스미디어도 돌아 나올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근 한두 달은 코멘트를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리고 나서 크게 이제 워낙 이제 IT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간간히 살펴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새 뭐 올라오는 폭이 상당폭 밑에서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여전히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사업은 미디어 랩 그 광고 쪽 그러니까 요즘에 뭐 지하철 광고나 아니면은 TV 광고, 신문 광고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모바일 쪽 웹 광고 쪽이 확실히 그 뭐 유효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효과가 좀 더 높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인 뭐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5주 됐나요? 일단은 뭐 계속 뭐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삼성전자만 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뭐 어제장에서도 움직임 나오면서 뭐 강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뭐 근 한 달 전 뭐 말씀을 한 15만 원대인데 어느새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 시장의 주도 업종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IT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뭐 삼성 그리고 뭐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삼성 SDI 뭐 조정심마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삼성 SDS입니다. 그때도 이제 뭐 삼성그룹주도 움직임이 뭐 비슷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 위쪽에서 살짝 옆으로 쉬고는 있지만 또다시 뭐 19만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입니다. 뭐 마찬가지 이슈입니다. 크게 움직임이 있진 않지만 여기서 한 차례 뭐 돌파하면 또다시 15만 원대 위쪽으로 레벨업 되는 그런 움직임일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일단은 뭐 관심 있게 보시고 누차 뭐 삼성그룹주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개별 종목 삼성그룹주 중에서 종목을 내가 피킹을 해서 한 종목에 좀 비중을 시키기가 애매하다 그러면은 맘 놓고 그냥 삼성그룹 ETF를 적극적으로 좀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포트에 원래 LG화학이 있었는데 30만 원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왜 제외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 지난주에도 아마 LG화학을 한 번 더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추천드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천을 드리면은 뭐 사실 이 방송을 이제 뭐 갑자기 TV를 틀었다가 이제 보신 분이 이거를 여기서 더 사라고 하면 사실 뭐 솔직히 손도 안 나갈 뿐더러 네.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오겠지만 뭐 눌림시에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느 정도 뭐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뭐 그때 뭐 방송에서 뭐 공략을 해보자라고 가격을 제시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팔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일단은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유가 움직임도 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빠지지 않고 뭐 버텨주기만 한다라고 해도 긍정적일 텐데 LG화학은 거기보다는 일단 뭐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제 상당폭 흔히 말하는 뭐 매물대나 아니면 직전 고점 자리를 상당히 강한 거래량 근래 한
1년 가까이인가요? 1년 가까이의 최고 거래량 기록하면서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조정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쉽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그럴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LG화학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김영철 팀장님의 관심 종목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김기민 팀장님의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CJ-ENM 말씀드리겠습니다. CJ-ENM 같은 경우 우리 많이들 이제 방송 미디어 쪽으로 이제 잘 나가고 있고, 근데 다만 요즘에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상당히 이제 신규 진입하기에 타이밍은 상당히 좋지만 이런 차트를 보거나 이러면 상당히 이제 껄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차트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이제 실적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이제 중국의 이제 한한령이나 이런 게 좀 완화되거나 이럴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이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미디어 쪽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건 많이 밀려서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바이오 쪽 섹터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 이제 이런 미디어 쪽은 화장품 바이오 쪽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신규 진입할 때 조금 더 부담이 적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CJ-ENM 같은 경우는 가장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항상 이제 주식은 여태까지 이제 투자했던 거에 경험에 빗대어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때 이제 금호 산업이 또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나 지분 가치 대비 평가도 제대로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재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CJ-ENM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 안에 이제 넷마블이라는 이제 지분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넷마블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CJ-ENM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이 이제 지금 시가총액인데 그럼 그 가치에 내 또 CJ-ENM의 본연의 가치가 또 이제 평가가 되고, 그럼 만약에 이제 재평가되는 시점이 또 온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원하는 이제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이제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대량으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예를 들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20% 정도의 이제 비중을 담으시겠다 하면은 그 20%를 절반, 금액이 작다면 절반이고요. 이제 좀 금액이 크시다면은 이제 한 5%씩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평균 단가 같은 경우 맞추기도 쉽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올라갈 때 사면은 그럼 평균 단가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하루에 상한가 가거나 이럴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1, 2% 정도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30%의 수익을 내느냐 아니면은 28%의 수익을 내느냐는 큰 차이가 아닌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TV 말씀드리겠고요. 아프리카 TV도 이제 매수 시점보다 지금 엊그저께 이제 좀 많이 올라와서 이제 또 좀 올라왔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죠. 그게 이제 리마스터링 되면서 이제 그런 거에 게임사는 이제 개인 방송 시대가 많이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포트에 편중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미디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이런 이제 1인 방송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혼술이 늘어나고 이제 미디어도 1인 방송의 시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따라가는 또 이제 하나의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도 현재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고 있고, 그럼 거기에 또 실적도 지금 충분히 탄탄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조금 단기간에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이 있다면 이제 추세를 좀 보시면서 매수하셔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SK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SK케미칼은 거의 9영업일, 8영업일 연속 이제 하향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SK케미칼은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매출이 실적이 지난 2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년 전 주가하고 보게 되면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이제 바다에 있는 물방울 같은 거기 때문에 어느 날은 올랐다가 어느 날은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근데 이 해류 같은 거를 내가 잘 탈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로 눌리는 이런
하강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 주가는 오르지 않았는데 실적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그럼 만약에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면은 포텐셜이 터지고 이런 종목들이 물론 이제 거대 종목이지만 이게 상한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10% 20%씩 단기간에 또 올릴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속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이제 많이 비중을 실기보다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적정 주가는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한 10만원까지는 적정 주가로 보고 있습니다. SK가스나 이런 쪽으로. 지금 그리고 11월쯤에 이제 또 분할 공시가 이제 썼으니까 그때 이제 아마 거래 정지가 될 텐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100% 확신, 90%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큰 이제 그 계산에 오류가 없다면은 연말까지 가신다면은 적정 주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시장이 빨리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같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 시장이 과연 이제 코스피가 계속 상승을 했는데 모든 종목이 상승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장이 상승했는데 어떤 종목이 상승했느냐를 봐야 됩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종목은 지금 예전에 이제 미디어나 이런 데 찾아보면 1600선을 웃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 대비 크게 상승하지 못한 게 오히려 악재거나 아니면은 그게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SK케미칼에 대한 보유 관점은 큰 변동사항 없이 지금 현재도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로보틱스 말씀드리겠고요.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주변에서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요즘 중공업 나쁘지 않습니까? 이게 중공업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거에는 현대 오일뱅크라는 아주 알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평가됐을 때 거의 한 37만원에서 38만원의 주가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주가가 거의 40만원에서 낮게 나올 때는 37만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대주주가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데 SK케미칼하고 비슷합니다.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비싸게 되면 비중 확대가 이제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지분 수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가가 수급 관련해서 밀리는 영향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상방보다는 하방이 막혀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7만원에서 38만원까지는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그 정도까지는 시장에 큰 변화가 없지 않는 이상 적정 주가보다는 언더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주가 대비 높지 않고 게다가 목표 주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의 40%까지 잡았었고요. 아니면 리포트에 나와 있는 걸로는 보수적으로만 봐도 한 25%에서 20% 정도 연말까지의 목표 주가는 정해져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대비 거의 10,000원이 빠지는 대비 20%의 상방이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데일리로 접근하실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날 이제 접근하시기보단 오늘같이 이제 음봉을 띄고 있을 때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SK가스 말씀드리겠고요. SK가스는 SK케미칼하고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2배 이상 성장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밀리는데 이거를 매수해야 되나? 물론 이제 데일리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정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갖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가격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변수가 없지 않는 이상 매출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적정 주가를 받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목표 주가는 한 15만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치 투자의 기재 김계민 팀장님의 5가지 종목을 봐드렸고요. 잠시 뒤에 두 분의 종목 마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까요? SK 하이닉스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6500님께서 주셨는데 매수가가 36,000원입니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 7만원대인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10% 비중 있으시고 목표가를 알려달라고 하시거든요. 김영철 팀장님께 들어볼까요? 일단 수익 나시고 있는 거를 상당히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비중이 10%인 게
물론 이제 조금 뭐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 목표가를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뭐 이번 코스피 시장이 끝날 때까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쉽게 설정하기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항상 그 시장이 상승할 때는 주도 업종이 있고 그 업종에 이제 뭐 올라타지 못한 이제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항상 이 업종이 끝나면은 다음 업종이 어떤 것일까, 어떤 업종이 바통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많고 그러한 주제로 이제 뭐 TV 방송이나 아니면은 칼럼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뭐 끝나고 나서 보면은 그 주도 업종의 바통을 이어받은 섹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항상 그 업종이 끝나면은 그 한 번의 상승 사이클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 사이클은 어쨌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IT 쪽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가지고 지금 뭐 비싸다 싸다를 뭐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보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세가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를 쉽게 설정하지를 개인적으로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SK 하이닉스는 5만 원 수준 정도가 적정이었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었고 그때 5만 원 뭐 코멘트를 드릴 때 하이닉스 주가가 한 4만 원대, 4만 원 언더대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밸류를 그렇게 잘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도 SK 하이닉스는 빅사이클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싸다라는 이슈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밸류에이션적으로 싸다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항상 뭐 수급적인 요인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디스카운트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그런 디스카운트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관점인데 이 부분들을 어디까지 시장에서 받아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뭐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 어디까지 줘야 될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끝날 때까지 비중 10%니까 뭐 들고 계시면은 뭐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중이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수익 많이 나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홀딩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봐드렸고요. 삼성중공업 6842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4만 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김기빈 팀장.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그냥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그냥 손절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4만 원인데 지금 현재 만 원이거든요. 만 원에서 4만 원 물론 이제 직접적인 이제 투자를 했다면 아쉬울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4배인데 400%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종목으로는 절대 날 수 없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나기 힘든, 절대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뭐, 이제 특이하게 접근하는 이상, 거의 그거는 특별한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 하기보다는 또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장이 요즘에는 빠르거든요. 현재, 물론 우리의 포트폴리오에서 4만원에서 만원으로, 직접적인 이제 캐시는 좀 줄었지만 이제 현금은 줄었지만 이제 평가 금액은 하지만 우리는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또 가치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시장에서는 물론 400%까지는 올릴 수 없어도 아마 뭐 지금 오히려 비중을 뭐 이제 조절해서 오히려 평단을 낮추기보다는 신규 종목에 편중을 하셔서 오히려 뭐 10% 20%라도 이제 수익을 보신다면은 오히려 평단가 낮추시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이고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좋은 회사지만 삼성중공업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기보다는 새로운 종목을 오히려 뭐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서 비중을 아예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면은 오히려 홀딩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절대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삼성중공업 봐드렸고요.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거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동부증권으로 가볼게요. 김영겸 주식팀장님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가 강하죠. 코스피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많이 오른 종목보다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CG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 성수기죠.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2분기 같은 경우는 그런 대박을 친 영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을
있었지만 3분기에는 이런 성수기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화들이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스파이더맨 역시 흥행을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번 달 말과 다음 달 초 군함도와 택시운전사라는 국내 영화가 이제 상영을 하게 되는데요. 군함도는 뭐 전부터 이미 많이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영화고요. 택시운전사 역시 지금 그런 시사회 평을 보면 굉장히 호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크게 흥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여름 흥행의 관점에서 좀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인 성장은 해외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터키, 베트남 등의 연결 실적이 2016년 연결 기여도가 전체 실적에서 한 12%였으면 내년에는 이것이 53%까지 성장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닥은 국내 성수기를 통해서 바닥을 잡는 것이고요. 실제적인 성장은 해외에서 모멘텀을 찾는다면 지금 저점 매수가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 67,000원대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고점 대비 24% 어제 종가로 하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좀 바라볼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만원, 손절 라인은 6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바닥을 친 종목을 공략하신다라는 의견에서 3분기 또 실적이 기대가 되는 CGV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남은 5가지 종목 봐야겠죠?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일단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릴 때 21선 부근이더라고 했는데 지금 뭐 좀 조정이 나오면서 한 3%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21선 하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개인적으로는 뭐 긴 호흡에서 뭐 지금부터 분할 매수 뭐 들어가도 단기적으로 21선 뭐 깼다가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김영철 팀장님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핫한 종목일까요? 끝까지? 뭐 끝까지 핫할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핫한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50% 수익이 났으니까요. 네, 그 50% 수익이 난 거긴 난 건데, 네. 이게 사실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설명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주식 투자를 쉽게 하는 거는 그 시장의 주도 업종에 쉽게, 뭐, 편승을 했다는 표현보다는 올라타서 시장의 상승과 함께 시세를 누리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예전에도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상승을 하는데, 나만 알고 있는 종목, 정말 내가 아끼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려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보면은 그렇게 가치 투자를 하시는 뭐, 분들도 아니고, 그냥 재료나 이러한 부분들이 언젠가 터지겠지 하면서 이제 뭐 길게 정말 나만 알고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그런 종목들을 좀 들고 있는데 뭐 쉽게 투자하는 방법이 시장의 상승에 편승하는 그게 바로 이제 주도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뭐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하지만 뭐 시장의 그 주도 업종은 아니지만 괜찮게 상승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그룹 내의 위치 그리고 향후 그 삼성 쪽에서의 이 바이오 사업 부분에 대한 그런 뭐 전략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접근을 하는 거는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2017년 연말까지 핫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21선 아래쪽에서는 뭐 접근을 해봐도 무관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예전에 그 종목 코멘트였나요? 예스왈로 이게 저기 이제 팻말 드는 거를 할 때 그때 한 28,000원대 돌파를 했을 때 이제 그때도 이제 뭐 예스를 좀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 이후에 다행히 그 박스권 안쪽으로 회귀를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눌림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한몫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뭐 태양광 업황 나쁘다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기보다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하나케미칼 오늘 뭐 공교롭게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래서 뭐 그렇지만 뭐 한 38,000원대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2017년 핫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반기 핫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케미칼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개만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케미칼이 조금 더 핫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 뭐 적극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은 뭐 목표하고 있는 가격대가 한 38,000원대이기 때문에 오늘 한 3% 4% 올랐다라고 해서 굳이 못 살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K D&D입니다. 예전에 이제 김기민 팀장님께서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서 사실 뭐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설명을 되게 잘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셔서 저도 다시 한번 더 프리미엄을 주고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하나케미칼이랑 사실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환경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 D&D 쪽에서도 일단은 뭐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지금 가격대 좀 무난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T를 안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뭐 LG그룹주 여러 개의 종목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IT 쪽에서는 LG 이노텍 뭐 대부분의 이제 뭐 부품들이랑 그다음에 전기차 모멘텀도 뭐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좀 상당폭 조정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익 IPS입니다.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반도체 업종인데 제가 방송을 하느라 종목을 못 봤는데 공교롭게 지금 한 6%인가요? 5% 정도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익 IPS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익 IPS 관심을 충분히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도주의 달인이신 김영철 팀장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SO일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SO일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제 그 석유화학 제품의 석유화학 제품하고 이제 정제 마진을 주로 이제 매출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정유회사고요. 유가가 최근에 조금 이제 하락 안정되면서 사실 뭐 박스권에서 등락은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뭐 급격한 상승과 급락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 안정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이런 안정세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2분기의 실적은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 대비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재고 평가 손실이 지금 반영이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유가라는 거는 이제 선물로 거래를 하는데 그런 이제 스프레드가 이제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그 레깅이 발생한다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이제 비싼 가격에 유가를 사놨다가 지금 유가가 떨어지면은 그에 따른 이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5월 고점 뭐 대비해서는 뭐 주가도 12% 정도 이제 빠져 있는 것도 예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뭐 3분기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이제 모아지고 있어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때부터는 이제 정제마진 회복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 스프레드가 회복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3분기 한 4,300억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정도 수준은 그 전년 대비 270%, 전년 동기 대비는 한 120% 정도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주가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이 지금 뭐 어제 보합이 102,500원인데 지금 500원 오늘 103,000원 보합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가격 수준에서 매수하시면은 뭐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최희승 차장님의 추세 매수 포착주는 S51이었는데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는 10만 원 선이고 목표가 12만 원 제시를 하시는군요. HMC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제가 이제 남은 5가지 종목은 이제 아무래도 앞서 이제 했던 5가지 종목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는 흐름을 조금 따라가는 한번 투자를 해볼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NC소프트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NC소프트 그러면은 왜 말씀드립니까? 라고 하면은 현재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었고, 우리 뭐 한동안 이제 NC소프트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도 봤습니다. 다만 이제 하방에 도달했다. 한마디로 주가가 이제 밀릴 만큼 좀 이제 밀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해봤고, 거기에 이제 뭐 기업 가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가가 뭐 이렇게 큰 고평가를 받는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이제 앞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이제 개별 종목에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거냐,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의 관심을 받을 거냐라고 보고 있을 때, 오히려 지금같이 오늘같이 빠질 때 조금 이제 투자를 하셨다가 좀 단기간에 수익을 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NC소프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화승인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승인더는 또 공교롭게도 지난 이틀 동안 또 많이 올라서 이제 좀 애매해졌는데, 이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기업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기,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투자를 하실 때는, 우리가 현재 지금 기업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의심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종목이 왜 주가가 밀린지라는 의심은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그 의심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 밀릴 때는 이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간간히 이제 큰 수익보다는, 이런 종목은 다 아무래도 이제 뭐 테마주도 아니고 그냥 일반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갖고 이제 투자하는 회사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한 10% 20% 내기 힘듭니다. 다만 이제 한 5% 정도 소소하게 낼 수는 있고요. 그런데 뭐 그게 뭐 예를 들어 한 1, 2주 만에 그렇게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은 엄청 큰 수익입니다. 물론 기간 내에 얼마의 수익이 났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5% 정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좀 대응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제 회사원이나 이제 주식이나 이런 쪽이 주업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나 이제 상승을 하고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제 기싸움 이런 거를 이제 일일이 이제 살피면서 이제 매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자수 종목보다는 이런 단기적인 이제 데일리 투자를 하시기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우리의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여유 있으셔서 이제 추세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나마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화승인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리츠 종금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이제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을 탈피하고 현재 2,400이 갔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이제 수혜를 받을 게, 물론 이제 누가 시장을 주도했느냐는 반도체 쪽이지만, 그럼 이제 그 낙수 효과로 누가 수혜를 가장 빨리 볼까 하는 이제 금융 쪽 섹터입니다. 1금융 KB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금융회사 많습니다. 신한금융지주도 있고, 그리고 또 탄탄한 회사로는 메리츠 종금이 있겠습니다. 메리츠 종금 같은 경우 실적도 상당히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적정 주가는 거의 한 6,000원 정도에서 7,000원 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5,000원에서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사주가 조금 나오면서 물량에 대한 수급 때문에 이제 팔자가 많아져서 가격이 눌린 거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매물들이 이제 다 나왔다고 본다면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반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전반전이라면, 지금 후반전에서도 보실 때 주가가 지금 또 오늘은 좀 떨어졌네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한 확신은 아니지만,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단기간에 접근을 하신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 4,900원대 초반이나 아니면은 이제 4,800원까지 밀렸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가 이제 한 5,050원이나 5,000원 정도 회복했을 때 또 이제 매도해 주시고, 이런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도 물론 장기가 이제 지겨우시거나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실증을 느끼신 분이라면 그렇게 이제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대림산업 말씀드렸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목표 주가가 한 10만원 정도였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눌려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주가가 빠진다고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대림산업이 주가가 밀릴 때 거의 84,000원, 8만원 초반까지 이제 밀렸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누구도 막 팔고 싶어집니다. 막 손이 금질금질해지죠. 다만 이제 또 반대로 주가가 막 오르게 되면 또 막 팔고 싶어집니다. 아까 이제 문자 상담 주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의 50%이기 때문에 어떻게 팔고 싶어져, 왜 살 실현하고 싶어져,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사실 참아야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투자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지, 이제 감성을 막 쫓아가면은 좀 힘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예술의 경지에서 이제 김수근 하기처럼
딱 점 하나만 찍어도 이게 막 70억 이렇게 거래될 수 있는 그런 분은 이제 한 분이거든요. 대한민국에 몇 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오디너리 이제 그 평범한 분들은 그냥 이럴 때는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오르면 오르는구나 하고 기다리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고, 대림산업 지금도 매력적인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SK인데요. 이런 또 거대 종목도 그리고 주가가 막 3%, 2%씩 움직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흔히들 말씀드릴 때 이제 이런 뭐 대형주는 너무 잘 늦게 가지 않나요? 아니면 이런 거는 또 너무 비싸서 사기가 부담스러워요. 30만 원. 저는 돈이 없어서 뭐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있으면은 100만 원으로는 너무 비싸서 만 원짜리 주식을 좀 많이 사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만 원짜리 30개 사나 아니면 30만 원짜리 한 개 사나 똑같습니다. 왜 우리 뭐 예를 들어 옷을 사 입을 때도 뭐 이 동대문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동대문과 백화점이 있으면 뭐 만 원짜리 티셔츠 10장 사는 거나 아니면 메이커 티셔츠 한 3장 사는 거나 뭐 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기능성이라면은 메이커 사는 게 더 좋거든요. 너무 옛날 말인가? 브랜드 하는 게 더 이게 좋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이제 싼 거를 많이 사려고 한다기보다 물론 이게 극히 저평가를 받았으면 이제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단 안전한 종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전 이게 뭐 가상화폐를 갖고 하는 모의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짜 현물을 갖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린 안전한 투자를 해야죠. 물론 막 옆에서 무슨 모모 캐피탈이나 뭐 무슨 주식으로 막 100% 났다더라, 막 50%가 막 며칠 만에 2번 났다더라, 3번 났다더라 하면 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가상화폐 게임이 아니다. 리셋이 안 된다는 거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대 종목 SK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6만 원이나 27만 원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뭐 적극적으로 데일리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기사를 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코스피는 이제 신고가 가고 2,400 가고 있는데 왜 내가 산 주식만 이렇게 계속 떨어지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개미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산 종목은 다 떨어져 있고 거의 이제 5종목 중에 3개는 마이너스고 2개는 보합이고요. 그리고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도한 주문은 이제 4종목은 이제 코스피 이상의 상승률을 띄었고 한 종목만 이제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이제 아쉽고 슬퍼질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지난해 말부터 현재 코스피가 18.9%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산 종목이 18.9%보다 수익이 나고 있지 않다면은 상당히 슬퍼야 되는데 28.9%는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평균입니다.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가장 큰 그 비중 평균을 들고 있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누가 가장 많은 상승을 요약했냐면 반도체 쪽 섹터와 삼성전자가 이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주식이 20%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10%만 올랐더라도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섹터를 구분해서 포트폴리오를 편중하시는 게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개미분들이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이제 떨어진 게 예를 들어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접근할 때 싸니까 사야지라는 이런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싸니까 사야지라기보다는 두산중공업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자력 발전이었는데 현재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많이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원자력 발전을 안 하게 되면은 당연히 두산중공업은 그냥 단순 중공업이 아니라 원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싼 건데 무작정 가격이 싸니까 사야지. 예를 들어 우린 김장도 안 담그는데 우린 집에서 고춧가루도 안 먹는데 고춧가루 떨어졌으니까 집에서 고춧가루 싸놔야지. 그러니까 사놓으면 곰팡이 쓰고 버립니다. 이러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탈을 분석을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코스피는 많이 올랐지만 내가 산 종목은 많이 오르지 않아서 아쉬워하시기보다는 갈 종목은 언제든지 갑니다. 그리고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평생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비중 조절을 할 뿐입니다. 유연하게 유기체처럼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녹여서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이제 크게 웃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 투자의 기재이신 김계민 팀장께서 준비하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SK가 어딨나 싶었더니 마지막에 포트에 담겨 있었네요. 저희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쿠쿠전자를 문의하신 분이 계시네요. 2844님께서 14
14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이 있으십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뭐 14만 3천 원인데 다행히 오늘 뭐 상승한 이후에 뭐 상승했기 때문에 뭐 운봉으로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뭐 수익권이어서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 종목 한 15만 원대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5월 달에 옆으로 횡보를 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좀 내려왔었던 움직임이었는데 오늘장 움직임이 좀 나타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예전에도 한번 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보유를 충분히 뭐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쿠쿠전자는 보유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저희 종목도 볼게요.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볼 텐데 29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이고요. 10%신데 그냥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셨네요. 김기민 팀장이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뭐, 주가가 많이 싼데, 지금 현재 많이 뭐 거의 바닥이라고 하는데, 더 살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바닥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현재, 왜냐면 평가가 돼 있고, 평가돼 있고, 그리고 하는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지금 직접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몇 분을 또 만나봤는데 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오히려 화장품 업계는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총판 같은 것도 힘들고 뭐 수출이 이제 수입이 될 때 중국에서 수입이 될 때 상당히 이제 제재가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큰 마이너스 보고 계시지 않다면은 뭐 매도하셔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시점이 뭐 어제 샀는데 조금 안 갈 것 같은데 이러면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왜냐면 분명히 우리 이제 문자 주신 분도 어떤 철학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가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계산에 의해 투자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이 변하지 않았다면은 매도하시지 않으시고요. 만약에 뭐 그 가벼운 철학이셨다면은 매도하시고 주변의 말씀이나 아니면 뭐 증권회사 이제 가셔서 펀드 매니저분들에게 상담을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상승 쪽인데 코스닥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18포인트로 여기서 종가가 나온다면 또 한 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건데요. 오늘 또 거래가 한산할 수 있는 금요일장이죠.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